안녕하세요. 전창록의 매력도시.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매력도시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매력도시를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도 했었고, 교육 전문가도 모셨었고, 여러 가지 모셨지만은 또 하나 요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반려견, 펫. 사실은 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나랑 같이 사는 반려견들, 반려묘들, 댕댕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반려견을 위한 도시, 반려견을 위한 어떤 좀 배려가 있는 도시 그런 도시도 매력 도시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한데 반려견 쪽에 내지는 개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영보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100만 년 만에 봤어요. 이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저도 이제 삼성에서 컸습니다. 광고 마케팅 쪽으로 한 30년을 했었고, 특히 대기업을 따지면 삼성, SK 쪽에 있었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한 차원에서 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중년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저의 어떤 가치관이거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수의사가 되는 거였고요. 시대적인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생각난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은 당연히 지금 유튜브도 디지털이지만 더 활성화가 될 거고, AI는 당연히 더 진화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없을 수 없는 축이 되겠지만 동시에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단절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그게 더 단절된 부분들이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쪽 축은 특히 자연과 멀어지는 지속적인 무한 경쟁, 기계화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장단점들이 다 있지만 저의 그 초반 30년은 이 디지털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상업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 및 그에 따른 이행, 오퍼레이션을 했으면은 후반부에서는 좀 공익 차원에서 non-profit으로 해가지고 이 동물과 사람과의 융화, 자연 에서의 좀 그러한 생태계 안에서의 힐링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조금 좀 풍요로운 어떤 동물들, 특히 개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반려동물이 됐건 야생이 됐건 하는 애니멀하고 휴먼 간의 그 인터그레이션, 융합 모델에 입각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같이 커 나갈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미국에 유일하게 있는 특수견을 만든 그 안에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일관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맹인안내견이죠. 맹인안내견 외로서 기타 다른 것들을 하는 개들이 이제 서비스독이라고 그러는데, 지적장애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개들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교 및 미국 국방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쟁 참전 용사들을 치유하는 PPH라는 비영리 조직에 전 속해 있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와 그 기관의 마케팅 총괄,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 대표님이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 마케팅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탑까지 올라가셨고 한때 또 애플의 마케팅 총괄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본인이 아까 연결과 단절, 디지털이 가진 어떤 양극단 속에서 연결 쪽에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작년에 미국에 있는 특수견 양성학교를 가서 수석 졸업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직 제안을 받아서 대외 협력 부총장 비슷하게 이제 가셔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학위 도구에 대한 따셨고 하셔서 그 학교는 어떤 학교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걔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댕댕이 반려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의과 대학을 많이 가면 총체적으로 애니멀에 대해서 행동학이든 수의학이든 이런 걸 하지만 개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기관이거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학원이거나 인스티튜트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서치를 한 거죠. 제가 이 공부를 강아지 개 쪽으로 하고, 개보다도 좀 특별히 관심 있었던 게 저는 특수견이었죠. 사람들하고 이 같이 융합이 돼서 힐링을 해주고,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개 하면은 정말 보호 기능을 해주는 집을 지키는 개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는 모든 개들은 다 집을 지키는 개였어요. 첫 번째, 집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개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승화돼서 이건 하나의 패밀리 멤버가 돼버린 거예요. 힐링을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될 수 있고 같이 동반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역할이 변한 거죠, 여러 가지죠. 근데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는 괜찮았다가 이 여러 가지 그 풍파에 의해 가지고 내지는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특히 힐링이 필요하고 서포트가 필요한 분들은 이런
개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 어디서 이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Bergen University of Canine Studies라고 해서 K9이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알파벳으로 K9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군부대, 예, 특수부대 예, K9 예, 부대가 근데 예. K9이 알파벳 K인데 그게 사실 CANIN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메디컬 용어로 K9이 개예요. 근데 거기 나이는 왜 붙나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발음이 똑같잖아요. K9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나이는 9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큰 결정 아닙니까 이게. 이 나이에 지금 업이라는 게 있는데 헤드 걸어온 길이인데 그걸 다 정리하고 판을 새로 바꾸는 거. 회사로 이동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공부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이 학교를 접한 건 한 5년 전에 접한 거죠. 미리 다 준비를 했었던 거죠. 제가 조직에 있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다가 사실 수의과 대학을 갈 건지 여길 갈 건지 고민하다가 이 나이에 제가 수의사가 되면 60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나오는 거고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숫자도 못해요. 안 돼, 안 이게, 돼. 이게 사회복지학적인 부분하고 교육학하고 수의학도 일부 있고 동물행동학의 어떤 융합적인 교육 시스템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 반려견 K9 대학이라고 명칭은 Bergen College University of Canine Studies라고 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인간어가 인간의 삶을 더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줄 오케이. 수 있는 거가 초점인 거예요. 예. 개는 매개체인 거예요. 한쪽에 있어서는 그 개를 훌륭하게 매니지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있고 테라피스트가 있고 클리니컬한 임상실험 테라피스트가 있고 페이션트가 있는 거죠. 예. 삼각관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 교육학적인 베이스에서 개들인 지능이 3살서부터 9살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동 교육학적인 Early Childhood Education 베이스의 모델로 이 개들을 교육을 시켜요. 덕만을 아는 게 아니고 장애에 대한 걸 알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걸 알아야 되고 사회 구조를 좀 익혀야지 어떻게 이런 특히 비영리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알고 그 안에서의 역할들을 그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인 거예요. 제가 이제 26년 전에 7년 전에 경영학 석사를 하러 시카고를 갔었죠. 그때 빡센 거보단 제가 볼 때 한 2배는 더 빡센 것 같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나요? 아니죠. 그 전체적인 10개월이죠. 10개월. 1년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7시까지 가서요. 7시부터 개들을 놀게 해주고 훈련시키고 8시 반서부터 수업이 시작해가지고 5시에 끝나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숙제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 그걸 하고 나면 2시예요. 한 체력... 5시간 자는 거죠. 일반적인 대학은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있죠. 그게 없어요. 거의 6일 다닌다고 보면 돼요. 7일에 6일이에요.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는 거고요. 26과목을 들었어요. 제일 여기서 이제 아마 새로운 게 뭐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 특수견을 양성하고 개하고 그 인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아니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트러스트 빌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20년, 30년을 아는 관계에 의해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게 생기는데 어떻게 이 개하고 인간하고의 보지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umbilical cording이라는 게 있는데 태반을 다시 잇는다는 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태반이 뭐 umbilical cord잖아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 떨어지잖아요. umbilical cording을 한다는 건 태반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아바타에서 그 용의 탈락으로 머리를 붙이잖아요. 이거를. 동일한 건데요. 그 개를 제가 훈련시키고 그 개가 내 말을 따르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랑 엄빌리컬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개 줄하고 저의 허리랑 묶어버려가지고 24시간 개랑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잠잘 때까지 개랑 언제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니까 이거 부인하고도 그러지 못하는데 여자친구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개는 그 담당 트레이너가 될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저 또한 개의 모든 습성을 알아야 되고 융화가 됨으로써 서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냄새서부터 하는 행동서부터 목소리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단일체가 되는 거예요. 인터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빌리컬 코딩을 하고 나면은 개랑 이 관계가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화장실을 가건 슈퍼를 가건 샤워를 하건 뭐를 하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랑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너무 좋았던 게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그 생태계가 미국 같은 경우는 특수견들은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때 그 애기들을 케어해주면서 만져주는 사람들, 인보해주는 볼런티어, 훈련을 시키는 볼런티어, 학생들도 훈련을 시키는 볼런티어 중에 하나예요. 일부.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개들이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죄수들 재활치료를 하기 위하고 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관념이거나 사회에 다시 나가기 전에 사랑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 온기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덕 프리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희 일단은 그 캘리포니아의 제일하고 계약이 일단 돼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저희 학교에 있는 개들, 선정된 개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선생님들하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전 2번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범 죄수들로 선정이 되는 거죠. 예. 무기징역이 되더라도 모범이 오케이. 됐으면 나와서 그분들한테 걔들을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죄수인 분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걔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를 봐주면서 나중에 그들이 감옥 안에서 훈련시킨 거를 시범을 하고 트레이닝이 된 애들을 더욱 트레이닝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이 걔들이 장애인한테 갔을 때 비록 자기는 몸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 하지만 자기 손을 거쳐간 걔들이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오케이. 그러면서 또한 감옥에서 나오더라고 해도 자기가 민간이 돼서 사업을 하거나 하나의 트레이닝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 줄 수 오케이. 있는 오케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에서 요즘은 프리즌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저희 학교만이 아니고 네이션와이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군인들 또한 프리즌 부분들 그리고 저희 걔들 같은 경우는 병원, 양로원 이런 데 가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뭐 양로원에 가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힐링을 해주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든지 아니면 정말 휠체어 타신 분들을 다 도와주는 옆에서 하는 것들 수술을 앞둔 사람들한테 그 테라피 도구는 어떤 네, 테라피 덕은